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38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진짜 시간이 훌쩍 갈 것 같아요. 네. 진짜 귀한, 진짜 어렵게 모셨거든요. 네네. 유튜브계 라이징 스타. 아, 그러니까요. 그쵸. 이게 또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은 진짜 유튜브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민주 청년 유튜버로서 작년에 딱 1월에 시작을 했는데, 뭐 오늘 이따가 쭉 진행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든든한,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진영 논리 이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그런 유튜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튜버가 딱 등장해서 오늘 정말 많은 걸 물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를 직접 요청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헬마우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하시피라고 합니다. 방송이 제가 묻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묻어도 되는 거예요? 난 전혀 상관없는데 제가 묻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실제로 그 막 전화 연결도 해서 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니까 오히려 제가 피해를 많이 드린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황희도 묻었다고. 전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또 모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 민주당 분들이 많이 보시나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청국장은 또 얼마나 많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새날 자체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또 보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올라가려고 네. 노력 중입니다. 민주당 여러분 들으셨죠? 황희도가 묻어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아니 찬호님 평소에 헬마우스 채널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요번 주말에도 그 한가한 소리라는 그 칼럼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엄청 친절하고 재미있는데 또 깊이도 있고 그런 칼럼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 한번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되게 많은 또 질문을 준비해 오셨나요? 아니 지금 떨려가지고 연예인 본 기분인데. 이렇게 하면 제가 욕을 먹습니다. 지금 헬마우스 그 채널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예, 중간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은 되게 많이 바쁘지 않으세요? 약간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올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개를 올리다가 최근에 이제 하나 올릴 때도 있고 뭐 두 개 올릴 때도 있고 이러는데 저희가 이제 파도가 많아요. 이슈가 생기면은 확 욕을 먹었다가 다시 뭐 조금 빠졌다 싶으면은 쟤네들 뭐 아닌가 보네 뭐 이랬다가 근데 여기저기서 많이 얻어 터지다 보니까 그걸 봐가면서 올려야 됩니다. 막 이렇게. 네. 진짜 이렇게 뭐 방송을 통해서는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보셨겠지만 아마 대부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되게 댓글창도 되게 반갑다는 반응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되게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전선에서 이 진짜 가짜뉴스 유튜버들이랑 싸우셨고 거기에 진짜 큰 기여를 하셨다고 전 보거든요. 이번 총선에도 이게 뭐 당 쪽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 만났을 때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이들이 이 헬마우스에서 무너뜨린 채널들이 있어요. 이런 단계들이 쭉 있거든요. 이거 이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채널들이 있었다면 저는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도 자연스럽게 여쭤볼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달타령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의 근황이요? 아니요. 방송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잤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선글라스가 잘라고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거는 류찬호 씨가 퍼뜨린 이원비어고요. 네, 여기 출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헬마우스 채널 구독하고 있고 저는 가입도 진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상을 제가 다 보고 다 좋아요를 눌렀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방송으로도 잘 보고 있습니다. 댓글은 안 남기세요? 댓글을 남길 때도 있고 안 남길 때도 있는데 보통은 안 남겨요. 댓글을 남겨도 저는 댓글 다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잘 못 봐요. 거의 뭐 빨리 올라가잖아요. 또 엄청. 맞아요. 거의 라이브에서. 네, 라이브에서는 한 번도 안 남기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 한 번인가 언제 한 번 남겼어요. 네. 제가 댓글창 열심히 보고 있다가 희두 씨가 와서 안녕하세요 하면 내가 귀신같이 그거 읽거든요. 앞으로 그럼 저도 황희도 묻히려고. 아니 제가 아까 이제 황희도 묻는다가 뭔지 모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대놓고 약간 이제 묻었잖아요. 민주당 뭐 스피커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공격을 받는데 헬마우스가 왜 저쪽에 특히 얘기할까요 그냥 실명? 네, 뭐 하셔도 윤서인 씨. 예. 네, 어찌 상관없죠. 뭐 제가 욕할 것도 아니고. 윤서인까지 챙겨줄 필요 없죠. 역시 이런 매력. 그 윤서인 씨가 한창 작년 반일 그때 이전부터 계속 그런 비슷한 얘기들 했잖아요. 뭐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헬마우스가 등장하면서 바로 반응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지간한 거는 약간 무시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많이 아팠을 거예요.
뼈를 그냥 갖다가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됐는지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금 한국 사회가 약간 한 나라에 사는 두 국민처럼 돼 있잖아요. 사실은. 예. 물론 저도 절대 뭐 민정당 계열의 표를 줄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자꾸 반목하고 싸우는데 제가 쳐다보니까 가짜 뉴스까지 생산을 해가면서 상대를 짓누르고 그런 거를 봤어요. 네. 봐서 제가 원래 그전 유튜브 잘 안 봤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봤던 게 전 실명 계속 실명 아니잖아 윽튜브 윽튜브 예. 를 봤는데 그 친구가 순식간에 60만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재밌길래 하면서 눌러봤는데 이 말을 하는 게 약간 안티페미니즘 네. 그 정서가 20대 친구들한테 있다 보니까 네. 그걸 이용해서 조롱을 하면서 시작해서 극우적인 어떤 것들을 포함해서 네. 되게 혐오 정서를 퍼뜨리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네. 아무도 저게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언론사에서 대응하기는 조금 짜치고 네. 짜치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저 윤서인을 잡아라 뭐 이렇게 하기에도 이상하잖아요. 네. 제가 그때 국회에 있을 때인데 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제가 그나마 그거를 좀 할 만한 선수들을 모아서 우리가 직접 합시다 이래가지고 다 유튜브 잘 몰라요. 사실 처음에 제가 1년 공부했거든요. 유튜브를 와.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부터 해서 한 1년 공부를 한 다음에 이 회의실 같은 데 불렀어요. 다 불러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일단 프론트에 나가는 사람은 직장을 날려야 된다. 그러니까 황당하잖아. 갑자기 불러서 백지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말이 되냐 뭐 이러면서 직장도 좋아 JTBC 다니고 그러니까 소속은 아니더라도 원래 네. 방송 작가니까 네. 나도 공무원증을 반납할 테니 당신도 그만두셔 이래가지고 바꾼 거군요, 같이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제 사적으로 이렇게 몇 번 뵙고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확실히 말씀이 되게 그럴듯하게 맞는 얘기들 하는 것 같은데 끝나고 보면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될까? 그런 반응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딱 눈 감았다가 딱 이렇게 앉아 있어. 그냥. 그리고 이미 던지고 나왔잖아요. 그 한간 칼럼 한간 소리 쓰는 그분도 책을 한 10권 낸 사람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공짜로 글을 써주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가가지고 그냥 우리가 멤버십을 하는데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러길래 뭐가 하면 좋을까? 뭐 일주일에 한 편 글이나 씁시다. 근데 일주일에 한 편 글 쓰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말을 너무 쉽게 하시니까 너무 웃겨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지금 시사인에 글 쓰고 있거든요. 네. 매주 한 편씩 쓰고 있는데 엄청 어렵더라고. 그걸 한 편씩 칼럼을 쓰는 게. 네. 제가 근데 남일이라고 빨리 당신 앉아가지고 쓰셔 이래가지고 지금도 죽고 있어요. 거의 책 쓰고 있거든요. 책. 막 형 정도면은 한 2달이면 하나 찍지 않을까 이러면서 사무실에 가둬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이번 총선에도 진짜 큰 영향을 미쳤고 이 한국 사회에도 결국에는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강연을 수십 군데 다니면서 작년 특히 7월이 유튜브 차단설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7월에 유튜브 차단된다. 그래서 제가 8월이 돼서 어떤 학교에 갔을 때 물어봤어요. 8월인데 유튜브 차단 안 됐는데 왜 아직도 학교에 그런 얘기가 막 퍼져 있냐. 그러니까 아이가 막 여기 옆 학교 오고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처를 알아보니까 지금은 힘이 완전 쪽 빠져서 요즘은 유튜브 안 하는 것 같은데 리모 TV. 네, 그 사람이 제가 처음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저도 그렇게까지 많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무슨 채널을 보고 어떤 거에 또 즐거워하는지를 보면서 네,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이 굉장히 그런 가짜 뉴스에 많이 빠져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잡는 이 헬마우스라는 채널에 대해서 꼭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헬마우스 채널을 좀 이렇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좀 화면을 좀 띄워드리려고 해요. 예, 이렇게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 있을 텐데 헬마우스 일단은 이렇게 여기 메인 화면이죠.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자극적이네요. 저 때는 저 입이 저렇게 무서워질 줄 몰랐었죠. 진짜 자극적이네요. 페이크 뉴스 킬러. 네, 지금 그래서 이 채널에 대해서 혹시 모르실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어떤 채널인지 간단하게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상에 가짜뉴스를
타격하고 바로 잡는 게 아닙니다. 타격합니다. 언론사의 장난 혹은 오보를 타격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짜뉴스를 정정한다 그러면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그냥. 네. 이런 네. 가짜뉴스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사실은 이거다. 여기까지만 해야 정정인데 저희는 그걸 쓴 사람을 비난합니다. 아니, 좀 비난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저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합리적 왜냐면 비판. 네, 네. 다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고 네. 솔직히 저희가 가짜 뉴스 하나 퍼뜨리는 데는 진짜 30초면 돼요. 아무 말이나 쏟아내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팩트 체크하고 다 근거를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또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 이거 한 편 찍는데 너무 많이 시간이 들 것 같아가지고 혹시 얼마나 드시는지. 확실히 그거는 약간 수지 타산이 안 맞긴 해요. 일주일에 2편 찍는 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를테면 월요일쯤에 아이템을 제가 잡아요. 보통 제가 잡거든요. 제가 잡으면 그거를 다 봐야 되잖아요, 일단. 그죠. 일단 보는 게 상당히 고통입니다. 근데 저 진짜 이거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헬마우스 채널에서 영상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일단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네.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와 들으면서도 와 이거 보시면은 진짜 현타 오실 것 같다 이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지난달에 찍었던 영상 중에 N번방을 가지고 이제 비난하는 채널이 있었어요. 왕자라고 하는 채널인데 거기 이제 주 종목은 거기 장사미천은 안티 페미니즘이거든요. 네. 차까지 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거 찍고 있어. 공 많이 들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봤는데 보기 너무 괴롭잖아요. 네. N번방 피해자 중에는 10대도 있잖아요. 10대도. 네. 근데 그게 피해자들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일단 그걸 보는 것부터 일단 고통입니다. 네. 그걸 보고 나서 이거를 이제 타격 지점을 잡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약간 도구 사운드예요. 이를테면은. 네, 그러니까 뭐 한마디 틀린 게 있어야지 그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다 헛소리예요. 그러면 그 중에 골라야 합니다. 아, 이제 어느 포인트만 가지고 욕을 할 것인가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원고 회의 같은 걸 들어가죠. 그러면 네. 한 3일 걸려요. 원고가 나오는데. 원고를 뽑았으면 저희가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틀린 게 없는지를 또 한번 돌려봅니다. 쫙 돌려보면서 야 이거는 이거 아니잖아. 이거 출처가 이게 아니잖아.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가서 자료 좀 구해와봐. 이렇게 돼서 하나의 원고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촬영을 하죠. 1시간 정도. 그 1시간 촬영한 거를 한 15분으로 압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임 선수가 이게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와가지고 온갖 얘기를 다 해요. 근데 나 이제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들어가는 부분은 또 잘라내기 싫고 이러니까 어떻게든 살리고 싶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2편 정도가 한계더라고요. 네. 아무리 많이 해도.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이게 참 희한하다고 생각한 게 저쪽에선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하나 맞으면 그 하나 맞은 걸로 앞세우고 여기선 100개 중에 하나를 틀리면 하나 틀린 걸로 꼬리 잡잖아요. 이게 너무 웃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철저하게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그 아까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셔서 뭐 혹시라도 이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노란 딱지입니다, 다. 다 노란 딱지예요. 근데 뭐 그냥 하는 거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를 가지고 제가 2달 했어요, 2달. 네. 유튜브 해보셔도 알겠지만 그건 미친 짓입니다. 아, 왜냐면은 한 주제를 가지고 2달을 달린다는 건 진짜 미친 짓이에요. 네. 왜냐면 네. 사람들이 지루해 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2달을 달렸는데 끝에 가서 보면 저희가 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인을 입국 금지하면 안 된다는 네. 게 맞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저희가 하나 딱 틀린 게 있죠. 그러니까 뭐가 틀렸냐면 무증상 감염이 일어날 확률이 적다라고 했는데 네. 아니었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가짜뉴스 뿌린 사람들이 돼 있는 거야, 우리가.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려운 것 중에. 진짜. 그때는 무증상 감염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았던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바이러스의 특성상 네. 그런 거니까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팬데믹이 될 줄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랬던 건데 이제 나중에 저 봐라 헬마우스 결국 틀렸지 이러면서. 참 진짜. 네, 그래서 막 근데 제가 진짜 이게 영향이 되게 크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일베라든지 뭐 몇몇 커뮤니티를 제가 쭉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꼭 얘기 안 빠지고 나오는 채널이더라고요. 그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고 그 채널에서도 약간 다
다 이제 저쪽 애들이 뭐 설득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이들 중에서 충분히 설득이 되는 사람도 많고 특히 이기는 사람 내 편 하면서 막 팝콘 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야 쟤네 뭐 보니까 약하네 하면서 저길 더 자극하잖아요. 또 놀리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런 거를 정확히 그 타겟을 지정해가지고 엄청난 타격을 줘서 실제로 그 반갑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사실 되게 무서웠어요.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철학을 막 얘기를 하고 그럼 이 철학에 대해서 저도 얕게 공부했지만 그걸 반박하려면 진짜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지금 다루는 건 현재 시사 이슈고 그러니까 그거를 막 공부해갖고 반박할 수는 없는데 영향은 되게 크잖아요. 그 채널 어떻게 할까 이거 답이 없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하더니 개그 캐릭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윤석열을 열심히 이제 타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제 페이스북을 했었는데 제 실명으로 네. 댓글을 다는 거예요. 너네가 이 성땡땡 씨는 보수의 아이돌이다. 여기를 타격하지 않으면 너희 의미가 없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틀었어. 빵 터진 거예요, 진짜. 뭐야 이거는 이러면서 주절주절 되잖아요, 막. 네, 맞아요. 근데 아까 한가한 소리 쓰는 그 칼럼 쓰는 그분이 서울대 철학과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성땡땡이 들고 온 김상한 교수에 의하면 뭐 김상한 교수님의 제자야. 보고 뭐야 이거는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걔를 한번 다루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헬머스는 볼 때 제가 주로 출근길에는 보통 그냥 오디오로 듣는 경우가 많은데 헬머스는 꼭 앉아서 화면을 같이 봐야 재미가 배가 되기 때문에 맞아. 꼭 화면을 챙겨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자료를 붙이고 있어서 화면을 봐주시면 그 순간순간 나오는 그 짤들 네. 그게 맞아요. 저는 그거 그렇게 그 적재적소에 짤들이 등장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헬머스 그 보는 시청층이 어떻게 보면 좀 보수세가 강하다라고 몰려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민주당의 성향인 분들도 계시는데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심지어 뭐 보수적인 분들도 많이 들어오세요. 저 욕하려고. 저 욕하려고. 네, 댓글창을 보면은 진짜 어쩔 때는 진짜 좀 참담할 정도로 되게 막 솔직히 말하면 욕을 감당하시면서 다 감수하고 채널을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분명히 유튜브 채널이 다 역할이 어떻게 보면 있는 건데 이게 채널에서 보시는 구독자도 분명 있으시겠지만 이게 자기 채널에서 이게 뭔가 지지자 응집용이 있고 예를 들면은 이제 근데 되게 다른 쪽으로 확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 역할을 많이 해줬다고, 매연 확장을 해주신 것 같다고 저는 되게 많이 느꼈고, 또 그런 걸 하시다 보니까 중간지대에 있는 또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좀 적극적인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거를 왜 그렇게 말해라고, 또 그런 비난을 또 감수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 사실은 그런 건데, 이를테면 저희가 보수적인,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아니라는 거는 다 알아요. 보면. 뭐, 뻔히 다 아는 건데, 뭐, 그렇다고 저희가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스탠스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사상 검증을 하려고 들거든요. 저희는 뭐, 이를테면 인터넷 용어로 좌파면서 왜 중도 우파인 척 하냐, 중도인 척 하냐, 라는 건데, 그게 뭔 얘기냐면, 저희 보고 이를테면은 김어준 총수나 유시민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도 욕을 하라는 거예요. 욕을 하라는 건데 언론을 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왜냐면은 집권 여당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가짜뉴스 뿌릴 필요가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가짜뉴스 뿌리는 분들이. 근데 그랬다 보니까 타겟이 거의 이제 유튜브에 있는 그 우스꽝스러운 기괴한 친구들을 이제 타격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민주당에도 좀 쓴소리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야, 쟤 우리 편 아니네?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죠. 근데 예, 그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채널을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다 같은 성향인 것도 아니고 합의를 봐서 할 수밖에 없어서. 예. 네, 왜냐면 정말 이쪽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해주시는 역할이 정말 크신데 그에 비해서는 좀 양쪽에서 욕을 먹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죠. 네.
근데 진짜 제 채널을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뚜렷하니까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저쪽만 이렇게 싸우면 된다라고 해서 저는 그런 지점에서 욕을 먹어도 정말 타격이 거의 없거든요. 가끔씩 이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공격을 하는 경우에 좀 되게 아픈데 거의 그게 이제 되게 많은, 그러니까 저랑은 비율 자체가 많이 다 이렇게 틀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괜찮으실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황희도 같은 채널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저는 크게 이게 중간지대에 영향이 안 끼친다고 보기 때문에 진짜 이 헬마우스라는 채널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구독하시고 그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고, 특히 거기가 일종의 최전선의 싸움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댓글창이. 맞습니다, 진짜. 거기서 밀리면,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막 상위 댓글 올라오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막 낄낄대는 게 있으면 정치에 무관심한 혹은 정치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딱 우연히 들어왔을 때 그 댓글을 보고 보통 판단하듯이, 야 보니까 뭐 지금 헬마우스가 뭐 틀린 얘기한 것 같네 막 이런 게 위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우리 지지자분들이 여기 댓글이 귀찮으시더라도 댓글 뭐 제 거에는 굳이 그렇게 안 남겨주셔도 되는데 이 최전선에만큼은 여기 밀리면 이제 여기까지 뚫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뭐 저는 희두 씨 채널이 뭐 100개가 있든 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의미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약간 그라운드가 다른 건데 어떤 지지층,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든 뭐 저쪽에서 가짜뉴스 뿌리는 거에 열심이든 각자 자기가 지지하는 성향에 대한 스피커도 필요하죠. 네. 근데 사실 좀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뭐 좀 다른 쪽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전화 오더라고. 뭐 갑자기 전화 와서 제가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왜 언급하면 좋지 왜? 이러면서 고맙지 이러면서. 아니 그것 때문에 막 일부 커뮤니티에서 야 이 황희도 묻었다.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야 드디어 걸렸어 이러면서 엄청난 걸 발견한 것처럼.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왜냐면 희두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해보니까 알잖아요. 이게 알고리즘이 또 있어서 이 중간지대 역할을 자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걸 유지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처음에 중간지대를 생각을 하고 뛰어들었던 사람들도 점점 한쪽 방향을 잡아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또 생기고, 아까 특히나 시사 채널이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요즘은 사람들이 좀 이거 하나 가지고 뭔가 판단을 하려고 드는 게 굉장히 극렬해진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보면 그래서 너무.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당연히 그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지지자 입장에서 봤을 땐 되게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 약간 험지에 계신 정치인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제가 그렇다고 모든 그런 사람들이 잘했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험지에 계신 분들 중에서 때로는 이 민주당의 약간 비판적인 논조로 말씀하실 때도 필요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그 지역을 버리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또 어떤 지역과 어떤 이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보면 다르고, 분명히 그리고 그런 목소리들을 저희가 이렇게 안아야 될 때도 있고 당에서도 실제로 그런 걸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바깥엔 이런 내막들을 다 전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너 민주당 깠어? 너 그러면 지금 네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100이 있으면 100이 다 그렇게 욕을 먹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그중에 분명히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다. 약간 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역사가 있죠. 민주당은 지난번에 당시 문재인 당대표 시절까지만 해도 개파 갈등이 엄청 심했고 문재인 당대표를 엄청 흔들었어요. 안철수니 뭐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야 문안박 연대하자 이랬었고 뭐 그랬는데 그에 대한 어떤 걱정,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비판에 대해서 약간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욕을 먹더라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정도까지 경직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믿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도 사실은 되게 걱정해야 되는 반응인 거예요. 그 어떤 집단 내에서 뭔가 발언하는 게 무서워진다는 건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네. 그 압력이 있을 것이다. 이 압력이 받기가 겁난다라는 거는 특히 청년들이 그러고 있는 거는 되게 위험한 신호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최대한 뭘 던져보고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지 않느냐. 그래도 큰 틀에서는 같다라는 거를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쉽죠. 그냥 민주당 얘기만 할 거면은 되게 쉬운 일인데 그걸 근데 그리고 저희한테 욕하는 이제 어떤 극우
성향의 분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뭐는 못하지, 뭐는 못하지. 이게 그 경직돼 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런 거 얘기 듣다 보면 신천지 나왔을 때 이만희 땡땡땡 해봐. 약간 이런 검증한다는 생각이 저도 한 번씩 들거든요. 그럼요. 그럼 제가 이만희의 땡땡땡을 땡땡땡이라고 오해받는 거 아니야? 시원하게 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걔네 낚시를 걸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이만희 그거 못하네 이러면서 땡땡땡이라고 안 해 이러면서. 저 그리고 제가 채널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금 연구소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연구소가 주체고 네. 채널이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채널인 거죠. 사실 그 구조를 따지자면. 네. 이 연구소 얘기는 이제 2부에서 바로 이어서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가 성급했습니다. 예. 예. 아무튼 혹시 찬호님 헬마우스 채널 관련해서 뭐 질문 없으세요? 저는 맨 처음에는 헬마우스를 되게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게 내 생각보다 채널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었냐면 너무 타격을 잘하니까 이제 더 때릴 사람이 없어지면 채널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때릴수록 다른 데서 또 새로운 캐릭터들이 자꾸 나타나서 정말 바쁘시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약간 찬우 씨 말씀도 맞아요. 저희가 실컷 다 때려놓고 보니까 이제 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뭐 이런 거 때리니까 저기서 줄어들어. 결국 다시 윤서인 걸 뒤지고 있는 거야. 맞아요. 이거 저도 보다 보면은 오랜만에 윤서인을 데려왔습니다. 이러면 뭔가 반가운 느낌. 그리고 그분도 맞으면 그냥 이렇게 안 하면 되는데 자꾸 뭘 하잖아요. 뭐 윤서인강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어제 윤서인이 방송했더라고요. 헬마 살기 힘들겠다 이러면서. 그럼 가서 들어가 보는 거지 무슨 소리 했는지. 박지원 얘기하고 있더라고. 근데 진짜 저도 댓글에 보면 뭐 킬히두라 하면서 저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근데 많죠. 뒷부분에 보면은 막 그 어떤 내용들을 제가 얘기한 뒷부분의 내용들을 막 댓글로 다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제 영상을 봤다는 거잖아요. 유튜브 광고 수익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마운 충성 구독자인 거예요. 제가 이럴 시간에 가서 니네들 편 가갖고 그거나 봐서 응원이라도 해라. 여기 와서 나 도와주지 마라 해도 꼭 와주는 분들 좀 고맙습니다. 약간 더 봐주세요. 애증의 관계. 근데 사실 댓글 달기 귀찮거든요. 맞아. 달잖아요. 조회수가 10만이라도 댓글이 뭐 10%도 안 되잖아요. 네, 맞아. 꼬꾸지 와가지고 남 열받으라고 저걸 넣더라고. 맞습니다. 아무튼 아까 방금 달타령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 새로운 소통 연구소에 대해서 바로 좀 이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헬마우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새로운 소통 연구소 이거 줄여가지고 새소련이라고 읽는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뉴 소비에트 연방이 뉴 소비에트 뭐 이래가지고 뉴 소비에트 유니언. 네. 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난 진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 사람들 대단한데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련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네.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은 지은 건데 그 뭐 왜 젊은 애들이 새소연이라고 하면 괜찮잖아 노티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찍는 게 영상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설마 그 이름으로 진짜 할까 했는데 네, 진짜 그렇게 다들 질문을 주더라고요. 설마 저걸로 할까 했는데 제가 그냥 했습니다. 이번에 그 보고서 꽤 길긴 한데 되게 자세하고 공감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좀 그런 보고서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청년들의 정치의 인식에 관한 이제 보고서인데 뭐냐면 방금 아까 댓글 얘기했잖아요. 일부에서. 네.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한 10,000개? 많이 달릴 때는 20,000개씩 욕이 달리는데 제가 그걸 보고 상처를 안 받아요. 다른 팀원들한테는 보지 마라고 하고 제가 그냥 보는데 잠깐만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면은 이게 빅데이터 아니야? 이러면서 진짜 빅데이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양 교수한테 얘기를 해서 데이터 전문가들 몇 명만 좀 섭외해달라 해서 그걸 다 긁었어요. 크롤링을 다 해서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남긴 이제 의견들이니까 욕이든 칭찬이든 이거를 긁어서 이제 보면 좀 사람들 의견이 취합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소통을 진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별게 안 나오는 거예요. 상위 10%는 다 욕하고 있고 욕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들한테 악플을 달면 10%밖에 안 돼요. 걔네들이 100개를 쓰는 거야. 응원하는 사람은 댓글 안 써요. 그냥 뭐 최고십니다 이러고 가는 거지 뭐 정성껏 너는 어디가 문제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은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돌려보자. 이 사람들은
우리 충성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 이게 결합도가 높잖아요. 유튜브 네. 채널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한 10,000명, 20,000명이 참여해 줄 거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그걸 설문을 설계했어요. 네. 실제로 데이터 전문가들 몇 명을 데리고 설계를 해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표본이 오염되지 않겠니? 이게 네 구독자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래? 그러면은 따로 여론조사도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론조사랑 비교하면은 표본이 편향되는 거는 이제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실제 여론조사, 딱 표본을 통제한 여론조사 하나랑 네. 구독자들한테 이야기해서 당신들이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한 거를 나눠서 들은 겁니다. 10,000명은 안 됐고 한 최고 5,000명 정도가 그래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해주는데 우리 여론조사에서 묻는 거 있잖아요. 네. 당신은 보수적인 성향입니까? 진보적인 성향입니까?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십니까? 뭐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십니까? 물으면 2개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잘 몰라서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인터넷에는. 네.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깊이 알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정교하게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을 특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실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 재밌었던 게 20대 남성이 되게 극우화돼 있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엄청나죠. 예. 제가 그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 것인가 궁금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로 데이터를 봤는데 전혀 보수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 더 진보적인 거예요, 오히려. 어느 측면에서는 20대 여성들보다도 진보적인 경우가 있고, 네. 이제 위에 당연히 한 30대보다도 더 진보적인 케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거 재밌다. 이거 좀 더 정교하게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이제 좀, 원래 총선 전까지 나왔으면 좋은데, 계획은 네. 생각보다 힘들어가지고, 예. 최근에 이제 그 연구소, 한가한 소리 쓴 한가가 갇혀가지고 한 겁니다. 다음엔 당근을 좀 흔들어 달라 해야겠어요. 예. 근데 이게 진짜 결과가 되게 의외고 재미있을 뿐더러 너무 예. 유의미한 저는 연구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 이 내용을 청국장에서 한 2-3번 정도는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그거 장사하느라고 바빠요. 막 돌아다니면서. 네. 이거 어디서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구독자분들이 쉽게. 아, 그렇구나. 새로운 소통 연구소라고 치면 나오는데 그러네. 헬마우스에도 한번 올려놔야겠네요. 네, 하나. 칠 때 어려우니까. 예, 헬마우스라고 쳐도 시사인의 소개가 길게 돼 있어요. 시사인의 이제 역대 뭐 최장 지면이다 이거는 이러면서 네. 10페이지짜리. 물론 그것도 한가가 썼습니다. 다 옆에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만 하고. 식사는 잘 드리고 있는 거죠. 아, 예, 밥은 잘 제공하고 있고 아. 냉장고에도 뭐 소주도 잘 채워주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예. 거기서 그 네임이 이제 뜨잖아요. 그 채널에서 보면은 네. 거기에다 이름도 한가놈이라고 적어놓은 게 전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한가형으로 부르고 있는데 네. 그냥 뭐 보면은 사실 실명 쓰는 사람 없잖아요. 네. 네. 나는 뭐하지? 난 PD도 아닌데 이러길래 형은 하시니까 그냥 한가놈 하셔 이래가지고 아 그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되게 저는 공감도 많이 하고 되게 새로 정보를 이렇게 습득한 것도 많고 했는데 이 중요한 정보가 결국에는 그냥 우리들이 보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뭐 정치권에서 그걸 보고 뭐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전당대회도 있고 그리고 또 어찌됐든 여러 가지 부동산부터 경제 이 현존하는 어떤 이슈들도 너무 많으니까 당장 그 현실적으로 청년에 대한 이슈를 다 챙길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방치해뒀다간 나중에 5년 10년 뒤가 굉장히 큰일 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했고 이 안에서 저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계속 이게 쉽게 반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되게 든든하다는 어떤 일종의 무기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예.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이번에 전당대회 좀 보고 계세요? 전당대회 유심히 보고 있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전당대회잖아요. 네. 제가 다른 시사 현안을 못 볼 정도로 전당대회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 큰 정치인 2분과 그리고 이제 재선을 했지만 되게 인지도 높은 정치인 1분이 지금 경쟁을 하고 계신데 네. 내년 4월에 저희가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큰 선거를 합니다. 네. 서울시 선거와 네. 부산시 선거를 하는데
이제 나머지 두 분, 아니 정확하게 한 분이죠. 이 이낙연 총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7개월만 하신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예, 아마 예, 그런 입장이신데 그러면 3월 달에는 그만두신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는 4월 달에 저렇게 큰 선거를 하는데 3월 달에 당대표가 없어진다는 게 좀 위험한 일이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그 전당대회 지금 준비하는 그 회의를 하다 보면 네. 안에서 굉장히 이 사안에 대해서 다들 개인적으로도 심각하게 보고 굉장히 이런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네. 그 어떤 룰이라든지 이런 걸 안에서 세팅하잖아요. 회의할 때. 근데 그 결과만 놓고 이제 판단하면 네. 안 되고 이 과정들도 충분히 이런 논의들은 거친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기회 삼아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그럼 이제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뭐 그냥 혹시 부담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개인적으로 이분한테는 좀 제안해보고 싶다 이런 분 있으세요? 저는 그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희두 씨 같은 경우에는 그 SNS나 이런 데다가 일베 문제에 대해서 막 예. 쓰시잖아요. 네. 그게 정치인들이 받아들이던가요? 저는 쉽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청년 이슈라는 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동의하실 텐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도 보면은 정당 가릴 것 없이 전부 청년 공천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희두 씨도 총선 기획단에 들어갔고 뭐 네. 그런데 실제로 막상 청년들 목소리가 잘 수렴이 안 돼요. 뭐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뭐 이게 겐또로 때려 맞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남성으로 예를 들면 그분들이 약간 안티페미니즘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극우화됐다라고만 말을 하는 거죠. 막상 다른 영역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정치권에서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 크게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녀 봐도 어느 분이랑 이걸 얘기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는 와중에 그래도 한 당 지도부급 정도 되면 그래도 이게 이제 조사에 참여해줬던 분들은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자기가 말한 정책이나 정치적인 어떤 의견들이 집권 여당의 지도부 정도쯤 되는 데서 이거 내가 그 보고서를 봤다는 건 자기들 목소리를 들어줬다는 얘기가 되니까. 근데 지금 당 지도부가 뭐 임기가 2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사실은 8월 29일까지니까 2달도 채 안 남은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먼저 연락이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처음에 원래 하려고 했던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군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미 판을 엎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그래도 먼저 연락 오주신 분이 좀 섬세하게 검토를 하지 않겠어요? 시사인도 나가고 뭐 네. 어디 뉴스공장 외전 도룸 이런 데서 나가서 네. 제가 이거를 많이 열심히 했거든요. 엄청 열심히 하셨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걸 봤나 봐요. 야 이거는 내가 보니까 좀 신선하다. 이거 내가 지금 청년들 생각에 대해 내가 많이 헛다리 짚고 있는 것 같다. 한번 내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이제 만나가지고 유튜브를 찍었죠. 그러니까 검토를 해준다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사람 자체가 진짜 재미없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다스베이더 나갔거든요 얼마 전에. 네. 김호준 총수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재미없게 만드시는 분이군요. 정치인이 꼭 재밌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되게 뭐 진중하게 잘 받아주셔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거를 조금 봤거든요. 근데 그걸 형이라고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부겸이 형. 부겸이 형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예? 어차피 하긴 그 보면 다 나오니까. 지금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예. 우리 네. 부겸이 형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 있고 썸네일도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제가 막 이러면 이무겸이 막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래 형이라고 해 뭐 이런 스타일로 올라가 있는데 되게 탐탁진 않으셨나 봐요. 바로 제가 저기 장관도 했고 의원도 했는데 호칭을 뭘로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보자인데 나는 근데 후보자가 좀
하잖아요. 뭐 이러더니만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하십시오 이러길래 오. 1초도 안 놓치고 그럼 오늘부터 형님 하겠습니다. 헬로 보내셨군요. 형님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니만 그때부터 열심히 형님이라 하고 있는데. 네. 아니 근데 이게 그러면은 평소에도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냥 한번 찍으면 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뒤에서 약간 실제로 네, 실제로 사석에서도 부겸이 형이라고 하느냐? 네네. 전 부겸이 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전화 안 받으시는 거. 아니 내가 진짜 저장을 부겸이 형님이라고 돼 있어요. 오. 지금 인증도 할 수 있어요. 이야. 보시면 아니 이거 진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니 근데 이랬는데 그 다음 장면 원래 웃긴 거 예능 김부겸 보면- 형님. 오. 실제 전화 돼 있어요. 됩니까 혹시 지금 즉석에서 괜찮으세요? 전화요? 이거 했다가 형 했다가 누구세요 하면 제일 웃기겠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래도 웃기겠는데. 네. 가능합니까? 제가 전화해 본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어요. 오. 근데 왜냐면은 부겸이 형이라고 한 이유로 따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 정도로 이제 가깝게 지내진 않고 제가 이제 계속 들이대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전화 안 받으면 제가 형이면은 헬마우스의 이 하시피님을 또 이렇게 외면하면 안 되죠. 그럼요. 네. 실제로 사석에서 형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도 제가 뭐랄까 전화 인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 이야. 계속 시간 끄시는 거 같은데 이거 방송 끝나는 거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전화 걸었는데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시피님 웬일이십니까? 형님이라니 이러면서 막 당황하고. 근데 진짜 궁금하다. 네. 왜냐면은 이게 되게 이 자체가 뭐 되게 큰 의미가 담겨 있다 전 보거든요. 그럼요. 잠시만요. 그래서, 예.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예. 이러고 나서 이제 하시피님 못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선거하는 기간이라서 그쵸 또 바쁘시고. 선거 중이라서 아마 안 되면 수행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한번 좀 기다리는 보통, 동안 예. 한번 전화해 주시고 네. 다른 분들은 이 전당대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부겸이 형이라고 하셨고 하시피님은 다른 분들은 주민이 형이나 낙연이 형 없어요? 나 혼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직접 가서 얼굴 보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낙연이 형께서 좋아하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놀리자는 게 아니고 그만큼 친근하게 생각한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정치인을 꿈꾸고 계시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새날에서 그 다른 코너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특히 박주민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굉장히 좀 진지하고 진중하고 이런 캐릭터시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다른 모습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막 밈처럼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이미지가 되게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전화 됐나요? 몰라요. 안 받을 수도 있고. 뭐 스피커폰으로 해야 되나요? 이게 받으시면 스피커는 받으시면. 네네네. 근데 안 받아도 웃기지 않아요? 일부러 막 딱 아까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나는 한간 놈 그분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만약에 콜백이라도 안 오면 여보세요, 하시피. 예 형님. 그렇죠. 하시피. 무슨 일이야? 예. 이거 여기 녹화 여기다 해주시죠. 형님 제가 지금 방송 나가 있는데 방송 나가 있어. 야, 그러면 말을 조심해야 되잖아. 예.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잖아. 형님 평소에도 조심해서 하시잖아요. 야야야야. 뭐야 이게 저 금방 나오겠다. 야, 왜 이렇게 흔들어대냐? 예. 형님 새날이라는 방송이고요. 지금 이 청년 무슨 새가 날아든다라는 방송이고요. 새가 날아든다. 예, 여기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활동도 하고 있는 황희두 씨가 예. 우리 황희도 선생. 예,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사석에서도 형님한테 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이냐 이래가지고 얼마나 소탈한 분인데 그러시냐 이러면서 제가 황희도 선생이 뭐 그걸 또 확인해. 예, 그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래. 예,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우리 청년의 희망 황희도 선생 그런 걸 확인해. 창피하게. 저희 일단 구독자분들한테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구독자분들. 구독자분들한테 여기 민주당 당원분들이 많이 보신대요. 정중하게.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황희도 선생 또 우리 하시피 정말 제가 존경하는 후배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우리 같은 꼰대들을 겁을 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 좀 바짝 차리게 하거든요. 이 전 부모 세대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게 많아요. 내가 정말 좀 제대로 좀 일 좀 하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우리도 그걸 하거든요.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 이름이 김부겸 TV인데 예. 좀 구독 좀 해주면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면 저도 조금 뜰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실래요? 예. 네, 이거 예, 훌륭하십니다. 예. 제가 전화 안 받을까봐 약간 걱정하면서 전화 드렸거든요. 이것도 너무 야하게 또 나 선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 그래, 저 동생 그래 하여튼 그거하고 황희도 선생한테 예. 인사 좀 잘하고 이 구독자들한테도 인사 좀 잘 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 진짜구나. 졸라 쫄았습니다. 졸라라고 해도 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뭐. 괜찮습니다. 약간 아니, 안 받으면 내가 우스꽝스러워지잖아. 저 또 빚만하고 돌아다니네. 이러고 다니니까. 차라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했는데 뭐라고 해 이러면 형님한테 왜 이러세요? 진짜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진짜 근데 소탈해요. 와. 수용성이 엄청 높더라고. 자기 안마를 뭐 이렇게 허투루 하시진 않더라고. 와.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서 스스로를 자기가 꼰대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성찰하시는 것 자체가 꼰대가 아닐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되게 솔직하고 솔직한 모습, 저는 이런 모습 처음 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보고서도 사실은 선수가 높지 않습니까? 사실은 선수도 높고 그게 뭐 전당대회 이런 거에 그 도움이 안 돼요. 저희 보고서 자체는. 네. 그게 총선이나 큰 선거 이제 국민들이 하는 선거면은 네. 원래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뭐 저희 청년들 보고서 그 해놓은 거를 그렇다고 저희가 순수하게 민주당 사람들 목소리만 담겨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궁금해서 이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그걸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러길래. 그러면 나중에 우리 채널에 한번 출연시켜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오는 게 있으니까 또 이렇게 가는 것도 예. 있고. 근데 지금 저희가 정치인분들을 채널에 출연 이제 시키기에 상황이 좀 안 좋은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럼 나가서 얘기를 좀 하고 그랬는데 유튜브 김부겸 TV를 제가 보고 갔거든요. 네. 한 3번 정도 봤습니다. 네. 왜 3번 봤냐면 보다 자꾸 잠들어요. 보다 이렇게 잠들어. 김부겸 TV를 부겸 TV로 바꾸면 안 될까요, 이름을? 그러니까 뭐 뭔가 보겸 TV로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내 말이 뭐 부겸이 형이라고 하든지 뭐 부겸이 형. 부겸 BK 하든지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데 열심히 잘 그렇게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뭐 막점 막후 이래가지고 옛날에 통추하던 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재미가 없어. 이건 아무리 들어도 이게 잠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한번 털어봐야겠다 이러면서 가서 털어봤죠. 그래도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걸 보시는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 지금 영상에. 네. 그거 헬로 보냈는지 아니면은 이 어떤 형과 동생의 재밌는 얘기가 있는지 좀 대략 그 약간 맛깔나게 엑기스만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화에서는 뭐 자꾸 청년 보고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너무 무거워지니까 이제 청년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되게 무거워요. 이렇게 외모만 무거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무거워요.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정책이나 현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는 게 크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게 네. 진짜 어지간히 잘 털지 않고서야. 네. 그래가지고 청년들 얘기를 하면 청년들이 그래도 볼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형님 지금 실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업했지 이러길래 재취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는 중이지 이러니까 취업 준비하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래서 막 한참을 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렇게 힘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첫 화는 했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생각난 게 뭐냐면 형님은 오랫동안 지금 정치권에 계셔가지고 면접 본 적 없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들은 면접 보면 압박 면접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 사진 이거 뭐 본인 맞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형님도 면접 한번 보시죠 이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압박 면접 사례 이래가지고 당대표 경력 없는데 이거 경력직 뽑는 거다. 당대표 한 적 있냐? 너무 재밌다. 근데 얘기만 들어도. 막 이렇게 하시더니만 뭐 이렇게 하더니만 다 경력만 뽑으면 신주 막 이래서 보박 되시더라고. 막 이래가지고 재밌다. 보니까 이거 군대 면제네요. 그러니까 군대는 왜 안 갔습니까? 내가 감옥에 갔다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제가 그냥 쏴 붙였습니다. 와. 뭐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들을 땐 재밌는데 뭔가. 근본적으로 재미없는 사람을 재미있게 해주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건 제가 사기치는 겁니다. 제가 허용호재 하기로 한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이제 광을 파는 건데 형님 저만 믿으십시오. 이거 진짜 재밌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기치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내가 말을 했습니다. 다스베이다 찍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어떻게 잘 됐나? 이러길래 형님 아니요? 이러면서 머쓱해 하시길래 형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형님이 일단은 사람이 괜찮으니까 본질을 더 이제 잘 보여주는 쪽으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나도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가더라고. 저는 꿋꿋이 촬영할 때마다 형님은 재미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꼭 재밌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 중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 저도 뭐 얘기하고 싶은 건 참 많지만 이 이낙연 후보님이라든지 박주민 후보님이라든지 이분들도 이렇게 막 재미있는 캐릭터는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거기서 처참해요. 조회수가 학고야 학고. 학고 나왔어요 전문용. 저도 그래서 지금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제가 홍보 위원이거든요. 홍보문과위원. 그래서 이걸 또 열심히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뭐 이거 새날이나 뭐 청국장이 특정한 후보를 막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어서 약간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네, 그냥 진짜 뭐 박주민 후보님이나 뭐 이낙연 후보님이나 또 김부겸 후보님 관련된 내용들을 저는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계속 알려야 돼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붐업을 시켜달래요. 그래서 일단 오늘 처음으로 또 이렇게 마침 또 형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되게 재밌네요. 근데 게스트는 제 개인 생각은 얘기해도 되잖아요. 상관없죠. 새날의 입장이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괜찮습니다. 제 개인 생각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이 어쨌든 대권 주자였잖아요, 원래. 원래 대권 주자였는데 이제 그걸 포기하시고 뭐 당대표 하면은 대권 안 한다 이러면서 포기하시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 무슨 뭐 이분의 어떤 의원실 출신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흥미롭잖아요. 이제 사실상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와서 청년들 얘기를 듣는다고 뭐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잘 언어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정치인이 저거를 보고 먼저 연락이 와서 야 그럼 편하게 네가 형 동생으로 해라라고 말하는 제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 불편할지 모르지만 형이라고 하는 제 입장은 어떻겠어요. 익숙해지고 있는 입장인데 근데 제가 더 어려운데 되게 흥미롭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일단 잘 보고 있는 중이고 근데 이분이 하여튼 청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근데 저런 어른이 그래도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만 하는 거긴 한데 저는 저분이 당대표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1부 때 헬마우스 얘기했잖아요. 약간 동변상련을 약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역할이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인로 하고 싶어하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조금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도 설득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욕을 많이 먹어요. 욕을 많이 먹는데 이분도 보면은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욕을 세게 먹더라고요. 근데 사실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 일인데 8년 동안 하는 게 쉽지 않는 일인데. 근데 저걸 보면서 이제 약간 동변상련을 느끼고. 제가 그래서 저분이 하면은 그래도 약간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지만은 뭐. 고문뒤에 하시기 막강하니까 다른 후보들이. 일단 저도 뭐 이걸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때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당대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 공식 채널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식 채널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말도 그렇고 재미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보시되 이 각각의 유튜브 채널 또 세 분이 다 있으시니까 김부겸 TV, 이낙연 TV, 박주민 TV 다 들어가셔서 구독도 하시고 올라오는 콘텐츠를 좀 보시면서 여기서 뭐 진정성을 찾거나 재미를 찾거나 각자 그 원하시는 그런 걸 보면서 이번에 선거를 좀 재미있게 더 많이 알려야 돼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좀 오늘 어떠셨나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뭐 시작부터 지금까지 시선이 계속 고정돼 있어가지고 팬으로서 감사합니다. 뭐 제가 뭐 다른 보탬이 되기 위해서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덕분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이 보고서도 되게 신선하고 되게 재미있는 그리고 알찬 보고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너무 아쉽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값진 보고서를 내주신 만큼 이게 어떻게든 저는 정치권에 이 목소리가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입장에서 정말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우리 부겸이 형이 철저하게 검토해 준대요. 이게 마무리 멘트로 알겠습니다. 오늘 짧게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어떻게 시간 가는지 몰랐는데 하여튼 세 분이 초대해 주셔서 더 감사하고요. 제 장소 좀 하고 가도 되죠. 헬마우스도 열심히 봐주십시오. 봐주시고 그다음에 정치인이 이제 청년들이랑 소통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김부겸 TV에 와서 그 우스꽝스러운 것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네, 예. 좋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방송 38회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하시피님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